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자대학을 진행하고 있는 유정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강의에 이어서 제 7강 클로징과 관리. 이제 클로징을 잘해야 이제 프로란 소리를 듣죠.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매출을 내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로징을 잘해야, 이게 다 잘했는데 클로징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과가 마지막에 클로징에서 결과가 결판이 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매출을 하신 다음에 또 초기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분 세심하게 관리를 해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 자, 첫 번째, 사업 설명 시 듣는 자세와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라. 사업 설명하거나 이제 멘토가 테이블에서라든지 아니면 사업 설명에 초대해서 들으면 이제 내가 그 초대하신 분이나 그 설명을 들으실 분 옆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옆에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들으라고 나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나부터 경청하는 자세를 듣고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진지하게 들으면 그때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보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비 고객이.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거를 듣는 자세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흐름을 이 사람이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여기 타이로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어느 정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딱 팔짱을 끼고 다리 딱 꼬고 뒤로 딱 버텨가지고 한번 이 설명해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 마음이 안 열렸다 이거죠. 팔짱 이걸 보고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 이 사람 표정,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꾸 사업 설명하는데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거나 이제 1대1로 테이블 할 때는 그러진 않겠죠. 그거는 대놓고 무시한 행위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사업 설명에 초대하면 뭐가 바쁜지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만지거나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분들은 아직 관심이 없어요. 그냥 끌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 아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이제 이런 강의 때는 대화를 중간에 안 끼어들지만 테이블 미팅 같은 경우는 설명을 멘토가 해주시면 계속 말을 중간에 끊어요. 끊고 자른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두 부류죠. 진짜 궁금한 게 많아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부분이야. 멘토가 충분히 문답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설명을 하기 못할 정도로 말을 자르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를 리크루팅하려고 오히려 온 거예요. 이해 가셨죠? 내 정보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정보를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 설명이 초대해서 이제 대부분 사업 설명이 끝나면 바쁘다고 막 정신없이 갈라 그래요. 그러면 어서 가서 이거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사업 설명 장소에 왔다. 아니면 멘토하고 자리를 만들었다. 이거는 뭐예요? 진검승부예요. 칼을 뽑았다 이거예요. 칼을 뽑아서 뭐라고 해야죠? 뭐 썩은 무라고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을 뽑았으면. 그렇게 어렵게 모셔놓고 바쁘다고 어서 가서 해버리면 다음에는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를 할 때 충분한 취지를 설명을 했었어야겠죠. 본인이 궁금해가지고 그럼 그게 뭔데? 라고 그러면 수요일 날 2시에 세전아울렛 3층에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와라.
그리고 뭐까지 이야기 해줘야 돼요? 시간은 한 이제 나중에 끝나고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때 한 2시간 정도 시간 낼 수 있냐? 2시간 낼 수 있다. 그러면 모셔야지. 나 그때 30분밖에 시간 안 되는데 그러면 와가지고 어째요? 제대로 듣지도 안 하고 중간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대로 듣지도 안 하고 중간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초대할 때 그때는 뭐예요? 여기에 초대했다는 진검승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룰인데 하다 보면 사람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정보를 먼저 줬네, 네가 정보를 줬네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초대해서 사업 설명에 초대한 사람이 뭐예요? 실제로 제대로 정보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양쪽 중에 나는 이 사람을 일하고 싶어라고 본인이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을 항의하겠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설명에 초대하는 사람이 제대로 정보를 주고 진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자 와서 다 들었는데 이제 어떤 경우들이냐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나는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하면 후속 우리가 클로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물어보고 설명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계속 사업 설명 끝나고도 계속 또 설명을 해요. 설명했는데 또 설명. 그러지 마세요. 사업 설명이 끝나면 들을 만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들어보니까 어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당최 왜 저렇게 5배를 해서 줄 수가 있느냐. 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를 시켜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었는데 내용은 전달이 됐는데 나 믿지를 못하겠다. 못 믿겠다. 그리고 회사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믿지 못할 때는 내가 먼저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럼 내 거 계정을 로그인 해가지고 나 언제 5월 15일 날 130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봐라. 이렇게 매일 출석해서 데일리가 나오고 있고 중간중간에 돈 필요해서 출금해서 찾아서 썼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남은 부분을 재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그인해서 이력 조회를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내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내 것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면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경우는 그래도 나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고 내가 결국에는 확신을 가지고 잡아당겨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해도 했고 내용도 알았고 이제 믿어져지는데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없어. 나 돈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나 돈 없다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 말을 뭐라고 해요? 계속 부정적인 말로 자꾸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130이 없어서 없다는 말을 못하고 뭐예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그러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를 일을 해야죠. 이해가셨죠? 돈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사람을 리크루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아이를 한 명 낳는 거와 똑같아요. 아이가 알아서 저절로 품하고 나옵니까? 아니죠. 사모가 어때요? 있는 힘을 모든 걸 젖먹던 힘까지 다 써가지고 어쩔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출산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나는 출산 중에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산부인과사한테 네가 대신 나오래. 애기 낳다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도와줄 수는 있죠. 상황이 안 좋으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라도 아이를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아이를 대신 낳아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설명을 부탁한 멘토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멘토는 뭐예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멘토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누가 마지막 마무리를 누가 놔야 돼요? A를 내가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되는 것들이고, 자, 클로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여기 오게 만들고 듣게 만드는 것은 뭘로 해야 된다? 호기심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호기심과 공포입니다. 예, 호기심. 호기심은 이제 굳이 설명하는 여러분 알 내용이고, 공포는 뭐냐? 여러분들 홈쇼핑 보면, 자, 이제 오늘 이 기회 놓치지만 다시는 이런 혜택 없습니다. 방송 끝나면 이 가격이 아닙니다. 이제 방송 5분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주문 전화하세요. 뭐예요? 이게 지금 안 사면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라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열정과 진실로 전달하지 마지막에는 확신으로 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강조해서 클로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신나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네요? 아들한테 물어본대요. 배우자하고 상의를 해야 된대. 그거 뭐예요?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거절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또 순진하게 믿어. 배우자하고 함께 의논하고 어서 의논해갖고 온 사람은 별로 못 봤네. 별로 못 봤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그냥 나에 대한 거절이라 생각하시면 네가 안 하겠다 싶으면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이거를 결정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돼야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짐작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대놓고. 나 솔직히 자네는 믿었는데 회사 아직 못 믿겠다.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300 하지 말고 우선 130을 해놓고 지켜봐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든지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들었는데 할지 말지 지금 아직 이 마음이 안 정해졌어. 그럴 때는 뭐예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그걸 보고 현실 점검이라고 합니다. 현실 점검. 옛날에는 환갑잔치 했죠. 왜요? 60세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아이고, 잔치했잖아요. 근데 요즘 60세, 70세 때 환갑, 진갑 잔치 합니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요즘은 기본 80세, 90세로 살기 때문에 70세 때도 여행 갑니다, 여행 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 많이 못 갔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90세,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년퇴직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사후정이란 말 아시죠? 45세 정년퇴직이요. 5, 6도는 뭐예요? 5, 6도. 56세까지 안 나오고 버티고 있으면 도둑놈이다 그래. 그래서 5, 6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말은 뭐냐면 경제적인 정년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돈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세 정년퇴직하고 한 10년만 어떻게 버티다 보면 이제 산으로 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10년을 버틸 게 아니라 30년을 버텨야 할 수도 있어. 맞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든 삶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노후 대책이잖아요. 그럼 노후 대책이 됐냐? 본인은 확실히 준비가 끝났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현실 점검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멘토의 설명을 들었으니 계속 설명만 나까지 붙어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하게끔 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구분이 안 가면 기존 다단계나 코인으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러면 다단계 하면 뭐예요? 돈 안 돼. 힘들어. 나 추천 못 해. 그렇잖아요. 코인은 뭐예요?
사기야.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을 내가 해서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장애 요소를 걷어내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선입견으로 방금 말씀했듯이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홈쇼핑 클로징 멘트처럼 지금 재택방 지금 5배죠. 재택방 너무 5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5배입니까? 몰라요. 언제로 4배로 바뀔지 모른다 라는 말을 해준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뭐예요? 지금 오늘 홈쇼핑 방송할 때 이 조건 좋을 때 빨리 사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5배 줄 때 뭐예요? 부지런히 재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하는 것이 돈 버는 거다. 그래서 휴 무슨 회사 있잖아요. 그거 초창했던 사람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다 돈 벌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때 기회를 놓쳤던 사람은 이번에 이게 카이로스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해가셨죠? 이게 4배로 바뀔지 나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게 5배 줄 때 이렇게 수입이 급돼야 될 때 땅값 다 오른 다음에 땅 살려 하지 말고 땅값이 저렴할 때 이득이 많이 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므로 함께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알려준다. 이건 팁인데요. 저도 지금 현재 전주나 전업 다니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팀을 만들고 있잖아요. 팀 만들 때 뭐예요?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같이 들어가 뭐예요? 내 거 투자한 금액만 가지고 내가 수익을 가져간 게 뭐예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올라와요? 롤업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예, 롤업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짚어주면,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사업 스토리를 공유, 이력 조회를 통해서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 매일 출석해서 이렇게 지금 데일리가 나오고 있는 거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내가 더 필요해서 찾았던 출근 기록도 보여주시고, 롤업이 언제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 거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 뭐예요? 나의 결과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확신 있는 상태에서 잡아 당기면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공 위에 흔들리는 공 위에 올라간 사람과 씨름 선수와 땅바닥에 있는 중학생 40kg짜리 둘이가 줄다리기를 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요? 이 사람은 딱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공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서 있기도 힘들어. 중심 잡히고. 그러면 쭉 딸리는 거예요? 딸리는. 그 말은 뭐냐? 땅바닥에 딱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누구하고 붙어도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려올 수가 있다. 근데 나도 이게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지금은 잘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입을 벌리면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입이. 내 스스로 확신이 생겼다고 할 때부터가 뭐예요? 추천을 할 수 있고 내가 리포팅 할 수 있는 시작 단계가 있는 거야.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시작을 해버리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내가 먼저 확신을 갖는 게 먼저다. 자,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팬티를 입고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어야지, 바지를 먼저 입고 그 다음 위에다가 속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슈퍼맨 돼버려요. 슈퍼맨이 슈퍼맨이 돼버립니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못 믿었다. 솔직히 지켜봤다.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솔직히 처음에 나도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내가 2달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회사를 점점 알아보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갈수록 지금은 확신이 가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 내 경험치를 보고 너도 믿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마지막에 꿈과 목표를 이야기해서 현재 나의 계획까지 이야기해 준 거죠. 현재 내 자산이 1300으로 시작해서 1300으로 시작하면 얼마로 시작한다 그랬죠?
매출 1,300 시작하면 5,400. 5,460만 원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익금 나오는 원금에다 보태고 또 보태고 또 보태다 보면 금방 6천, 7천 되겠죠. 예, 그 모습을 가지고 현재 자산에다가 내가 재테크방에 있는 자산의 0.2% 그거하고 80%가 나오니까 80% 곱해서 한 달에 얼마 하니까 아 나는 지금 내 코드로 현재 나한테 현재 되어 있는 내 현 위치가 한 달에 1,300 투자했는데 내가 현재는 150만 원 나온다. 200만 원 나온다. 이걸 가지고 이대로 이 속도면 앞으로 6개월 뒤에 이렇게 팀까지 구성이 되면 얼마까지 될 수 있겠다. 나는 그걸 목표로 잡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돈 벌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바로 클로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카이로스는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클로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업적인 성공적인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00이 왜 400, 500이래?